네, 최진의 용감한 분석 시간입니다. 선거 때마다 각종 언론 매체와 여론조사 기관이 여론조사 결과를 쏟아내고 있지요. 하지만 들쭉날쭉 오락가락하는 것들이 많아서 유권자들 참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오늘은 이 선거 여론조사의 허와 실을 최진 교수님과 함께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여론조사가 안 맞는다. 왜 이게 이 모양이냐. 이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예. 우선 왜 그럴까요? 과거와 정치 흐름, 패러다임이 달라졌습니다. 네. 과거에는 지역, 영남대, 호남, 충청도, 지역 구도가 명확하고, 네. 민주대, 반민주, 선악 구도가 명확히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합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지역 구도도 흐트러졌고, 우선은 국민들의 민심이 각각 저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21세기는 불확실성 시대라고 하듯이, 네. 예, 상황도 예측 불가능하고, 여론조사도 그렇게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맞기도 하지만, 터무니없이 틀려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아주 정확히 맞거나 아주 크게 틀리거나 하면 이거는 믿기 어려운 거죠. 네, 심지어 야권 후보 단일화에 어쨌든 이 선거 여론조사 결과가 중요한 예. 방식의 하나가 될 텐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런 중요한 결정에 써야 되는가? 꼭 필요한가 하는 건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참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는. 네. 이게 흐름이 어떻게 가는 건지 큰 추세를 볼 수는 있지만은 네. 그걸로 결정적인 모든 대한민국 운명을 맡긴다는 것은 위험천만하죠. 네. 0.1%로 결정 차이는 뭐 들을 겁니까? 글쎄요. 예,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여론조사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 네. 우리는 여론조사를 할 게 아니라 지금 여론 분석을 해야 된다. 네. 지금 국민들이 민심이 뭔지, 뭘 원하는 건지를 분석 해석을 내놔야지 중계하듯이 숫자로 0.몇, 0.2, 0.3 이렇게 내리 중계하면은 상당히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교수님이 보시기에 예. 어쨌든 신문 방송, 방송신문에 나오는 여론조사 숫자를 보고 유권자들이 결정의 어떤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예. 실제로 그런 겁니까?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그거는 이제 심리와 과학의 충돌 현상, 괴리 현상을 빚는데 이를테면 본인의 생각, 심리 상태는 분명히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후보가 네. 좋고 네네. 이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학적으로 분석한 데이터는 그게 아니란 글쎄요. 결과가 나올 경우 네네. 이 결과에서 혼선을 빚죠. 과거에는 그 과학에 승복을 했습니다. 네. 저 여론조사가 맞겠지 하고는 하지만 지금은 쉽게 승복을 하지 않죠. 네. 그럴 땐 그 괴리 현상이 크면 클수록 네네. 후보를 선택하는데 혼란스러운 자칫하면 그런 악재의 재료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여론조사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죠. 자, 역대 대통령 선거를 뭐 연구해오고 분석해 오셨는데 네. 역대 대선에서 보면 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얼마나 영향을 준 걸로 됩니까?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네. 일종의 너무 지겹게 들어왔던 그 쏠림 현상. 네. 어느 후보가 지지도가 높다 하면은 진짜 그런가? 라고 하고 몰려들었지만 지금은 내 생각은 다른데라고 하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지난번 대선 때 같은 경우는 BBK 사건 때 많은 김경리가 입국하고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지지도가 하락하다가 네. 막상 돌아왔을 때는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지지도가 올라가는 현상, 기현상이 나타났고 그렇죠. 예 그리고 김정일과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대선 얼마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과거 같으면 여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유리하지만 여론조사에 별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다시피 지금 구도의 정치, 어떤 여론조사의 수치 정치가 판세를 좌우하는 그런 시대는 저는 지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여론조사 기관과 회사가 발표하기도 하지만 네. 이게 이제 어떤 신문, 예. 방송신문, 예. 언론 매체를 통해 발표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성향에 따라서 예. 결과가 좀 편향성이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그거는 이제 해석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만약 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5% 이내를 벗어나면은 그건 언론도 어쩔 수 없지만 불과 1%, 2%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작은 차이는 얼마든지 해석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말 한마디 토시 하나만 설문 내용만 바꿔버리면 2, 3% 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보다 해몽인데 네, 그 해몽을 이제 편향적으로 할 수 자기 있다. 편할 때는 해몽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론 조작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위험스러운 거죠. 그래서 국민들은 시청자들은 그런 5% 이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그렇게 크게 이 마음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제 주장이죠. 자, 예. 같은 시기에
같은 어떤 모집단, 그 표본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네. 결과는 완전히 반대인 경우가 지금 이번에도 많습니다. 네. 이거 왜 그러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정한 틀, 영호남이라는 지역구도라든 이런 정치 고정된 대한민국 틀이 깨졌습니다. 흐트러졌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자기 생각이 중요한 대중심리 시대가 왔기 때문에 자기가 오늘까지 이거다라고 생각했다가 내일 나는 이거 아닌 것 같다 저 사람 하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과거에는 할 수 없이 싫더라도 네. 네. 민주화 투사였기 때문에 혹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지지하지만 지금은 언제든 마음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대중심리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네. 여론조사와 그런 괴리가 생기는 거죠, 결과가. 그런 괴리, 빗나간 사례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대표적으로 과거에.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 출구조사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빗나갔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총선도 벌써 그전 총선에 60군데가 있는데 한 10여 군데가 네. 전혀 결과가 달리가 나왔. 지금 보면 뭐 빗나간 여론조사 사례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많이 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결과가. 자, 그렇다면 예. 말씀. 예리하게도 맞아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네. 계속 빗나갔으면 여론조사를 믿을 수는 없지만 근데 또 맞으니까. 정확히 맞기도 하고 저렇게 빗나가기도 하기 때문에 저거는 맹신하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죠.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거죠. 그렇습니다. 예, 참. 자, 그러나 이 현실적으로 대선 선거 여론조사를 또 안 할 수도 없고, 또 예. 그것을 보고 많이 이렇게 거기에 따라 선택도 하게 되는데, 네. 어떤 장점, 또 이런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이 여론조사 여론조사마다 방식이. 저는 그 부분을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 흔히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설문조사 네. 있고 ARS 방식이 있는데 그게 문제가 많다는 게 무슨 비용 문제라든지 또는 응답률이 적다. 네. 그리고 표본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맞는 말이지만 그건 다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네네. 실제 본질은 다른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완해서 RDD 방식을 새로 이제 보완해서 하긴 합니다만은 그 역시 여론조사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네.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중시하는 여론의 분석을 해서 제시해야 된다. 지금 방식별로 다 단점이 또 있어요. 예, 이렇게 해도 너무나 방점, 있고, 또 단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 장점 한번 보죠. 그래서 장점은 또 이제 전화로 하면 너 답변율이 높다. ARS로 하면 이렇다. 그래서 제가 해법을 제시하자면 여론조사 하면 돈 많이 들어서 싸구려로 엉망을 한다는데 네. 횟수를 좀 줄이고 네네.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뜸하게 해서 저 여론조사를 다각도로 해서 네. 그중에 장점만 있는 내용들을 추려면서 그거를 내놔야 가려 모아야 된다. 판단하기 쉬운데 계속 빨리 자주 하다 보니까 값싼 ARS 방식만 하다 보니까 들쑥날쑥하게 되는 거죠. 네. 끝으로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들쭉날쭉하는 이런 조사 결과를 어떤 기준을 세우고 유권자는 받아들여야 하는가 한번 그 조언을 주시죠. 예, 5% 이내에 짧은 3, 4%, 2, 3%의 어떤 차이는 과감하게 무시해 버리십시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작은 차이지만 상승세인지 하락세인지를 보십시오. 추세를 봐야 된다. 추세를. 작은 차이는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예. 네. 오름세인지 낮은세인지 하나 보시고. 상승세냐 하락세냐 그걸 봐야 예, 된다. 그걸 네. 보고 마지막으로는 여론조사 자체에는 참고만 하시고 실제로 어느 후보가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통합을 할 수 있는 건지 실제로 내 중심, 내 판단, 내 가장 중심을 쥐어야지 여론조사에 휘둘리지 말라. 여론조사 전문가들에게는 다시 죄송한 말씀인데 네네. 죄송한 말씀. 교수님은 이제 마음에 세우신 후보 있죠. 아까 하위원도 비밀이라고 하셨지만 그런 기준에 적합한 후보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아직 사실 없습니까? 정말 제가 많이 연구했지만 정말 이번처럼 장단점을 고루 갖추고 있고 네네. 그래서 단일화도 말씀드렸지만은 단일화의 시너지에서 득표 유리하게 해서 이긴다는 이 승리 지상주의로 가면 안 되고 네. 두 후보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단일화로 가야 네. 그것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용감한 분석 내일 또 다른 주제, 재밌는 주제로 다시 예.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